1919년 3월 1일 조선 땅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그 한가운데 단 17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 유관순.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은 신음했습니다. 일제의 무단 통치는 자유와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조차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고 우리말과 우리글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일제의 무단 통치는 조선인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조선인은 일본인의 노예라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헌병경찰 제도로 조선 곳곳에 일본 헌병들이 배치되어 조선인들을 감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시하면 즉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경제적 수탈도 극심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조선인들의 땅을 빼앗았고 산미 증식 계획으로 조선에서 생산된 쌀을 모두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조선 농민들은 자신들이 기른 쌀은 먹지 못하고 잡곡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문화적 탄압도 가혹했습니다. 조선의 역사책들은 모두 불태워졌고 우리의 전통 문화는 야만적이라며 금지되었습니다. 일본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했고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절망했고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고 청년 학생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화학당의 17세 소녀 유관순은 남다른 애국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관순은 1902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재는 모두 독실한 기독교도였습니다. 그들은 딸에게 올바른 신앙과 함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유관순은 어려서부터 우리나라가 언제 다시 자유로워질까를 고민하는 아이였습니다. 1916년 유관순은 이화학당에 입학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더욱 체계적으로 신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사 시간에 우리나라의 찬란한 역사를 배우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일본에게 빼앗겼을까라며 분개했습니다. 이화학당의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민족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비록 일제의 감시 때문에 직접적으로 독립운동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우회적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유관순은 이런 교육을 받으며 점점 독립에 대한 의지를 키워갔습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 그리고 전국으로 번져간 만세의 물결. 조선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자 수만 명의 군중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로, 을지로, 명동 일대는 만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일제강점기 9년 동안 억눌려 있던 조선인들의 분노와 열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3.1 운동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양,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농민, 노동자, 상인,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거리로 나와 만세를 불렀습니다. 조선 전체가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화학당에서도 학생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유관순도 동급생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17세 소녀의 가슴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학교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유관순도 천안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단순히 집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향에서 더 큰 만세운동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관순은 고향으로 내려와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아운의 장터에는 수천 명의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관순은 서울에서 가져온 독립선언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만세운동을 조직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민족도 독립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에게 굴복하지 맙시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아운의 장터는 천안 지역의 중심 시장이었습니다. 매월 음력 3일과 8일에는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유관순은 이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19년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는 3천여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재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목숨을 걸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나선 것입니다. 유관순은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후 1시경 유관순이 준비한 대형 태극기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3천 명의 군중이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아운의 장터 전체가 만세 소리로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본군은 무자비했습니다. 총칼로 백성을 짓밟고 피로 장터를 물들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소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헌병대와 경찰이 급히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경고도 없이 군중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평화로운 만세운동이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이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어머니 이소재도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결국 며칠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은 유관순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죽음이 그녀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일본 놈들이 우리 부모를 죽였다. 이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7세 소녀는 혼자서도 독립운동을 계속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본군은 만세운동 참가자들을 무차별 체포했습니다. 유관순도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일본 헌병들이 내가 주모자냐? 라고 물었을 때 유관순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체포된 유관순은 서대문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문과 폭행 속에서도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내가 어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서대문 감옥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갇히는 대표적인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고문을 당하고 순국했습니다. 유관순이 갇힌 8호 감방은 몹시 좁고 어두웠습니다. 겨울에는 추위에 떨어야 했고 여름에는 더위와 습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루 두 끼의 조악한 음식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간수들은 유관순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다.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석방해주겠다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일본인들은 회유가 통하지 않자 잔혹한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유관순을 매달고 뜨거운 인두로 지졌습니다. 손톱을 뽑고 차가운 물을 끼얹었습니다. 17세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문 중에도 유관순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은 이미 우리 땅이다라고 하면 유관순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조선은 조선인의 나라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고문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그녀의 정신만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유관순의 재판이 열렸을 때 그녀는 법정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일본 판사가 너는 왜 소요를 일으켰느냐? 라고 묻자 유관순은 나는 소요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정당한 운동을 한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것은 불법이다. 우리에게는 독립할 권리가 있다는 유관순의 주장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17세 소녀가 보여준 당당함과 논리에 일본인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관순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형은 면했지만 17세 소녀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문으로 몸은 상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끝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은 계속되었습니다. 유관순은 감옥 안에서도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연대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조국은 반드시 독립한다며 동지들을 격려했습니다. 매년 3월 1일이 되면 유관순은 감방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1920년 3월 1일 3.1절 1주년을 맞아 서대문 감옥 전체에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관순이 먼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자 다른 감방의 독립운동가들도 따라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본 간수들이 급히 달려와 유관순을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유관순을 더욱 잔혹하게 고문했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내가 살아있는 한 만세는 계속될 것이다라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고문과 열악한 감옥 생활로 유관순의 건강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에 시달렸지만 일본인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식으로 방치했습니다. 1920년 9월 28일 18세 꽃다운 나이에 그녀는 순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별처럼 남았습니다. 유관순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18년의 짧은 생애였지만 그 속에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관순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온 국민이 슬퍼했습니다. 17세의 어린 소녀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죽음은 독립운동에 더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유관순의 어머니의 마음도 각별했습니다. 딸과 남편을 모두 잃었지만 그녀는 우리 관순이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가족의 숭고한 정신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유관순의 이름은 금기어였습니다. 일본인들은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밀리에 유관순을 기억했고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복 이후 유관순은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천안에는 유관순 생가가 복원되었고 아운의 장터에는 그녀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매년 3월 1일이면 전국에서 그녀를 기리는 행사가 열립니다. 유관순의 정신은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17세 소녀가 보여준 용기와 신념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소녀의 외침. 그 울림은 1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살아있습니다. 그 이름 유관순. 내 나라를 찾지 못한다면 나는 눈을 감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유관순이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메시지입니다.